안녕하십니까. CN병원 물리치료실장 이준헌입니다. 오늘은 인체공학적인 키보드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. 사무직인 환자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앉아서 일하는 이 자리가 목이나 어깨, 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키보드가 몸에 좋은가, 그 질문에서 저도 키보드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게 됐는데, 제가 어떤 고민들을 했고 그래서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키보드를 보면은 손목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, 사실은 손목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과 허리까지 이제 몸 전체에 사실은 자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일단은 손목이 문제가 돼요. 손이 모아지면 날개뼈는 접히고 흉곽은 모아지고, 그러고서 이제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지게 되는 이른바 거북목 자세가 돼요. 이 흉곽을 펴주지 않으면은 목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. 왜냐면 다 이어져 있으니까. 그리고 이렇게 무게 중심선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허리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부담을 주게 됩니다. 키보드는 가벼운 게 좋을까요? 무거운 게 좋을까요? 무거운 게 유리합니다. 키보드를 칠 때 이 키보드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손에 힘을 주고 이걸 자세를 잡고 키보드를 쳐야 되거든요. 근데 알루미늄 키보드 같은 경우는 밀려 그래도 잘 밀리지 않게 됩니다. 저는 이제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죠. 그 밖에 이제 울릴 때 소리가 좋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,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키보드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이 무게감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. 풀배열 키보드 별로 사람의 몸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.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요 다리를 펴서 사용을 하세요. 좀 더 몸에 좋을 거야.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 손목은 위로 꺾이게 되죠. 저희가 대부분 이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계에 몸을 맞추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면은 이 풀배열 키보드를 저희가 놓고 쓸 때 타자를 많이 친다. 그러면은 숫자 6, 요 라인을 가운데 두고 요렇게 치게 되겠죠. 그러면은 마우스는 아예 이제 몸 밖으로 벗어나게 돼요. 오른팔. 염증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. 아니면은 이제 또 마우스를 많이 쓴다 그러면 마우스가 자연스러운 위치에 오게 되면 이 키보드 자체는 또 왼쪽으로 밀리게 되죠. 몸통이 돌아가거나 이제 휘어지거나 손목이 이제 극한으로 꺾어서 이제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죠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? 여기서 이제 잘라 버릴 수 있는 부분은 잘라 버리자. 그래서 이 부분이 잘라서 없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 탱키가 없는 버전이에요. 사실은 아직은 스탠다드한 키보드 형태를 하고 있고, 여기에 키보드를 몸 정중앙에 놓고 마우스를 놓아도 문제가 안 생기죠. 팔이 과도하게 빠진다든지 몸통이 틀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. 키패드는 따로 달면 되죠. 필요할 때 탱키를 쓰고 데스크 세팅을 해주면 조금은 나아집니다. 하지만 아직은 꺾여서 붙여서 치게 되죠. 이렇게. 그러면은 몸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되고, 몸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되면은 목은 앞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서 목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는 사실은 무리란 말이죠.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. 어떻게 하면은 자세를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? 이거를 벌리면 어떨까? 여기 나오는 B키가 양쪽에 있는 거죠. 저는 영어 B는 왼손으로 쓰고 한글 모음 U는 오른손으로 쓰거든요. 이걸 다 따라한 다른 키보드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앨리스 배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키보드 타입은 이러한 앨리스 배열의 키보드들을 주로 소개해드릴 거고, 키보드를 인체공학적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보통 개념은 3가지로 나뉩니다. 어고, 텐팅, 스플릿. 어고는 이제 어고노믹스, 인체공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가? C사의 V68이라는 모델입니다. 이 상태로 오는 건 아니고 보통 배워본 상태로 옵니다. 키들을 껴서 완성한 형태이고요. 보시면은 알겠지만 얘가 B가 양쪽에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양손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고, 이거를 자연스럽게 손목을 제자리로 가지고 오게 해주고, 자, 이 상태에서 또 약간 벌어져 있죠. 벌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? 잠겨있던 흉곽을 조금 열어줄 수 있게 돼요. 그럼 이제 훨씬 편안한 자세가 되죠. 이렇게 칠 때보다는 확실히 편안해지는 거죠. 그 다음에 키보드 중앙을 기준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을 저희는 이제 텐팅이라고 부릅니다. 어고 배열에 텐팅을 넣어줘서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. 텐팅이 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돌아가 있고, 완전은 커스텀 빌딩입니다.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립한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보드가 아예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고, 속에다가 스펀지를 뭘 넣냐에 따라서 이제 소리 같은 것도 바뀌는데, 그것도 내 맘대로. 비슷한 류의 키보드 중에서
조립이 굉장히 편하게 나온 모델이기도 합니다. 물건 자체는 이제 20만 원이면 되지만 키캡도 껴줘야 되고 스위치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. 환자분들한테 이런 걸 권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싼 키보드 중에 좋은 물건은 뭐가 있을까 하다가 F사의 H5라는 모델이고요. 앞에 설명드렸던 키보드는 어느 정도 이제 반완성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부품만 온 거를 이제 조립했다 그러면 이거는 완성형 키보드이고, 이 친구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긴 하지만 팜레스트까지 줍니다. 팬팅이 약간 5도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간의 기벌은 안 가지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쓸 수 있게 아예 저소음축이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. 거의 소리가 안 나죠. 멜로딕이라는 스위치를 사용한 키보드인데 이런 소리를 내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대부분의 이제 커스텀 키보드라고 하는 물건들이 이제 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F열이 이제 날리고 시작하거든요. 하지만 이 친구는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이제 F열까지 다 들어가 있는, 여기 이제 펑션 키들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서 입문용으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스플릿은 좀 더 극단적인 생각이에요. 키보드를 반으로 쪼개겠다는 겁니다. 저희가 이제 앨리스 베어를 이제 사용했을 때 약간 벌어지면서 어깨가 약간 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스플릿은 좀 더 극단적입니다. 아예 그냥 팔 놓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약간 팔걸이에 걸은 채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양쪽 무릎에 올려놓고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지금까지 나온 키보드들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. 근데 이제 국내 어떤 제작자가 생각한 거예요. 이거 전부 다 넣으면 어떻게 되지? 지금 설명해드린 요소들을 전부 다 넣은 키보드입니다. 반토막 났습니다. 부서뜨린 거 아니고요. 원래 이렇게 생긴 키보드입니다. 이쪽이 8도, 이쪽이 9도. 꽤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. 보면은 팜레스트도 완전 일체형,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정적이고, 인체공학적인 게 끝은 뭐냐, 끝판왕은 뭐냐 했을 때 이런 게 있다 라고 소개드리고, 가격은 이걸 전부 다 세팅하면은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필요한 건 다 들어있거든요. 편하게 키보드 하다가 게임할 때는 예전 전리 가 있고 킵 칠 때도 잠깐 이렇게 쳐도 되니까 게임 플레이 하는데도 사실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지만 굉장히 편하다, 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의 컬렉션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어떤 게 몸에 맞을지, 내가 편할지, 나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을지 각자한테 딱 맞는 정답은 따로 있을 겁니다. 사실은 키보드만으로 이게 좋아지진 않습니다. 책상의 높이, 모니터의 높이, 의자의 퀄리티나 세팅의 정도 같은 많은 요소들이 저희의 근무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. 사실은 인간의 몸 자체는 장시간 동안 오래 앉아서 일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한 번씩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먼저 기본이고요. 그래서 각자의 몸에 맞는 정답을 잘 찾아가셔서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